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생물들 중 오직 인간만이 가진 마음가짐인 이타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로 나누는 법은 없습니다.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협동하면서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냥한 후에는 이 사냥한 먹이를 먹을 때는 절대 자발적으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미와 새끼 사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나눔을 아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타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사막에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보면 우리들은 내일처럼 마음 아파합니다. 어디선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또는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보아도 연민을 느끼며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가 벽에 액자를 걸려고 망치질을 하다가 삐끗하여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이 아리면서 등골이 선뜩하고 정수리가 찌릿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입 능력은 마치 망치에 자기 손가락이 찧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동물과는 구분되는 탁월한 능력 중의 하나입니다. 공감 능력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감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질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공감 없이 쳐다보려면 스스로 숨을 참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공감하지 않는 것이 공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사랑과 협력, 애정, 신뢰, 도움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닌 공감하는 능력은 이 이타적인 행동의 바탕이 됩니다. 이타심은 인간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기제입니다. 협력과 신뢰, 도움이 없었다면 인간사회는 이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서로에게 극도로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의존도는 사회와 조직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높아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활동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협력이 나의 하루 생활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했다면 그 교통수단을 만든 사람과 그 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닦고 교량을 건설한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간 것일까요? 또 먹고 마시는 음식에는 얼마만한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지 아마 절대로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공정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 개인의 정신질환으로 보아야 됩니다. 인간은 협력하면 행복해집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는 서로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또한 신뢰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한 국가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 쥐어뜯는 경쟁 속에서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면서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신뢰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 경제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민 경제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궁극적으로 협력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회 조직 내에서의 경쟁은 특정 기업의 영업 1팀과 영업 2팀 간의 경쟁과 같습니다. 국가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경쟁은 그 국가나 사회 일방의 파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더 커다란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협동심과 신뢰는 서로 나눌 것이 많은 관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만일에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다면 이 사회가 성립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면 나누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고 이 사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는 사회를 더욱 결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이타심을 극대화시켜서 더욱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게 합니다. 청년 실업, 경제 양극화, 자영업의 위기, 낙하산 인사 등등 요즘 세태를 적시하는 말들은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 위에 터잡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생명체들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가진 이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